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연미정입니다. 자, 우리 이번 강의는요. 시대 누적 기출 테스트입니다. 그래서 앞에서 배운 내용을요. 다시 한번 복습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제가 이 강의에서는 선사부터 고대까지 시대 누적 기출 테스트 파트에 들어가 있는 거, 그리고 또 선사부터 다시 고려까지 해당되는 그 누적 기출 테스트를요. 몇 문항만 조금 뽑아서 여러분들 그냥 복습 강의로 이렇게 듣는다고 생각하고 쫓아오시면 되겠어요. 아마 이미 풀고 다시 이렇게 강의를 듣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아요. 복습용으로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보시면 이제 먼저 우리가 기출 테스트 선사부터 고대까지 시대의 누적입니다. 84페이지로 가실 텐데요. 자, 1번 문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고려 시기까지 오느라고 선사 시기가 조금 까마득하게 느껴지는데 뭐 사실 얼마 안 됐잖아요. 선사 배운 지. 뭐 어렵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보시면 가시대의 생활 모습으로 옳은 것을 골라라 라고 했는데 뭐 예를 들면 이제 제주도라든지 아니면은 뭐 강원도라든지 아니면은 뭐 서울 암사동 한강유역이 끼어 있는 요렇게 강가나 바닷가 근처로 붙어 있는 곳 있죠. 신석기 시기 때 유적지죠. 그리고 여기에는 여러분 힌트 많이 줍니다. 많이 주고 있어요. 이거 1점짜리고 좀 쉬운 문제인데 이른 민무늬 요것도 기억하시면 좋겠죠. 민무늬 토기가 나오면 이거는 청동기하고 철기예요. 대표적으로. 그런데 여기 앞에 이른이 붙게 되면 요거는 신석기에 해당이 됩니다. 빗살무늬 토기를 주게 되면 조금 더 쉽겠죠. 그리고 내용을 또 쭉 보게 되니까 농경과 정착생활이 뭐냐면 서술어가 시작이에요. 시작. 근데 만약에 여기에 벼농사가 뭐 시작됐다 이렇게 되면 청동기로 가게 되는데 농경과 정착생활이 시작하고 움집에서 생활하기 시작했던 때가 언제냐라고 물어보면 신석기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1번부터 보시면요. 주로 동굴이나 맛집에 거주하였다. 그렇죠. 정착생활 안 하니까 이동생활 해야 되겠죠. 요거는 구석기. 자, 2번. 가락바퀴를 이용하여 실을 뽑았다라고 했는데 요거는 원시적 수공업 형태, 무언가를 만든다, 수공업 제품이 나오게 되는 시점은 신석기에 해당이 되겠네요. 그래서 요거는 맞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번. 가락바퀴, 뼈바늘 이런 거 나오면 신석기. 자, 그 다음에 이제 3번 보시면 명도전은 우리나라 화폐가 아니에요. 중국 화폐인데 저기 우리나라에서 발견이 된 거죠. 그래서 요게 철기 시기로 넘어가면서부터 중국과 교역한 내용 이런 것들 보여주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4번 보시면 철제 농기구를 사용하여 농사를 지었다. 근데 철제 농기구예요. 역시 철기입니다. 자, 5번 보시면 의뢰도구로 청동과 청동 거울과 방울 등을 제작하였다라고 했는데 이제 이때부터 군장, 지배층이 나오게 되면서 청동 거울, 청동 뭐 팔찌, 방울 이런 것들 다 착용하고 이런 피지배층과 지배층 간의 계급이 발생하는 시점 청동기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청동기부터 이렇게 유지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번. 자, 다음은 2번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밑줄근 이 나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라 라고 했는데 건국 이야기는 삼국사기, 김부식의 삼국사기 아니고 승려 이련의 삼국유사에 실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나라 어느 나라에 해당이 되느냐? 고조선이죠, 고조선. 그래서 기원전 2세기경에는 위만이 준왕을 몰아내고 왕이 되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위만조선. 그래서 이렇게 위만조선 앞과 위만조선 뒤 BC 2세기 무렵에 그래서 위만이 들어오기 전의 조선과 위만이 들어오고 난 다음에 애프터 이후의 조선을 비교해봐라 이렇게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한반도 남부의 진국과 중국의 한 사이에서 중개 무역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한나라의 침입을 받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위만조선 관련된 내용이죠. 그러면 자 보실게요. 밑줄근 이 나라 1번 신지읍차 이거 사만이죠. 신지읍차 사만, 신지영차 사만 뭐 이렇게도 설명드렸었는데 요거는 사만에 해당이 되는 거고요. 자, 여러 가들이 별도로 마가, 우가, 저가, 구가, 사출도 이거는 부여에 해당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3번 보시면요. 제사장인 천군과 신성지역인 소도가 있었다라고 했는데 제사장과 정치적 지도자가 따로 있고 이거 분리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재정 분리사회를 보여주고 있는 사만에 해당되는 내용이 되겠죠.
자, 4번 보시면 음락 간의 경계를 되게 중요시하는 책화예요. 이거 어떻게 하라고 했죠, 제가? 동화책, 동해, 책화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동해. 자, 범금, 금하는 8개의 법이 있었다. 8조를 통해서 살인, 절도죄 등의 죄를 다스렸다. 그래서 우리에게 전해지는 거는 3개의 법조항이 전해지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 조선이, 위만조선이 멸망하고 난 다음에 한사군이 막 설치가 되고 이 무렵에는요, 초창기에 8개 법조항이 점점 늘어나서 이후에는 60여 개 조로 늘어났다 정도도 다시 한번 체크하시면 좋겠어요. 정답은 5번 이렇게 되겠습니다. 난이도는 어렵지 않게 출제가 된 거죠. 순서 문제는 아니었죠. 자, 다음 4번 이제 그대로 들어갑니다. 하나씩 좀 찝었는데요. 자, 밑줄은 왕의 재위 기간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을 골라라라고 했어요. 자, 왕이 장군 윤충을 보내서 군사 1만 명을 거느리고 신라의 어디를 공격했다? 대야성을 공격했다. 자, 이때 신라의 왕이 누구예요? 신라의 왕이 바로 이 여성의 왕이었던 누구? 선덕 여왕이어서 신라로 들어가는 입구에 해당되는 저 대야성까지 함락당했다. 저게 이제 성주가 김춘추의 딸과 사이였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신라의 입장에서는 아주 참혹한 지경에 이르렀는데 이때 당시에 백제죠. 백제 왕이 마지막 왕 의자왕 시기 때 선덕 여왕 시기 때 저 대야성을 공격한 거죠.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냐면 저거는 관산성 전투, 성왕이 전사했던 그 관산성 전투에 대한 복수다 이렇게 연결을 지으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의자왕 볼게요. 자, 익산에 미륵사 창건하였다. 규모가 굉장히 큰 저 절을 창건하게 되는데 저거는 무왕이죠. 무왕, 서동요, 무왕 요 이야기를 했었고요. 자, 2번 사비로 천도하고 국호를 남부여로 고쳤다. 그래서 수도는 백제 같은 경우는 처음에 한성, 그 다음에 웅진 공주, 그 다음에 사비, 남부여 이렇게 넘어가죠. 사비로 천도한 거는 성왕이 되겠습니다. 자, 3번 수나라와 외교 관계를 맺고 친선을 도모하였다라고 했는데 지금 뭐 이 시점은 이미 수나라가 멸망한 상태예요. 그리고 이제 당나라가 형성돼서 이렇게 지점으로 넘어가는 시점이기 때문에 이거는 관련성이 없고요. 그 다음에 이제 4번 보시면 평양을 무려 고구려의 평양을 공격해서 고구려의 원통한 왕을 전사시켜서 이거 누가 한 거예요? 고구려의 원통왕. 이거 백제가 잘 나갈 때잖아요. 4세기 근초고왕 시기가 되겠습니다. 자, 요거죠? 5번. 마지막 개백의 결사대를 보내서 신라군에게 맞서 싸웠다. 그래서 황산벌의 개백 마지막 상징이 되는 전투죠. 요거 의자왕 시기. 이렇게 푸시면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게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8번입니다. 이런 게 이제 한능검에서 아주 뭐 잘 나오는 특징적인 문제 유형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직접 우리의 문화유산이 가득한 그 지역을 답사하는 답사 보고서 형식의 문제 출제 많이 되거든요. 문화유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라고 했는데 신라 천년의 고도 경주는 가면 땅 이렇게 뭐 조심하면서 밟아야 됩니다, 여러분. 아직도 발 아래에 굉장히 많은 문화유산이 있다라고 이야기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밟히는 곳이 다 문화유산이다. 경주는 천마총 저기서 뭐 나오죠? 천마도. 근데 저건 돌무지 덧널무덤이라서 벽화가 아닙니다. 첨성대 저 첨성대 관측기구죠. 그래서 선덕여왕 시기 때. 자, 그 다음에 동궁과 월지죠. 월지, 안압지라고도 불리웠던 곳이죠. 자, 그 다음에 분황사지, 향기가 나는 절, 탑, 분황사지, 모전석탑이 나왔던 곳이죠. 선덕여왕. 그 다음에 불국사가 있습니다. 불국사 앞에는 석가탑도 있고요. 뭐 다보탑도 있고요. 그런데 요 석가탑에서는 무구정광 대다란이경이라고 하는 요것도 목판인쇄물도 나왔다는 점. 뭐 이런 것들 떠올리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문제 한번 보도록 할게요. 1번 보실게요. 내부에서 천마도가 수습되었다. 그렇죠. 천마총, 천마도. 맞는 내용이죠. 자, 나와보시면 자장의 건의로 건립이 되었다라고 했는데 자장의 건의로 건립이 된 것은 황룡사 구축 목탑이에요. 신라의 랜드마크가 됐을 것이다.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렸는데 지금 여기서 보시면 나는 첨성대잖아요. 이거 아니죠. 이거 황룡사 구축 목탑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정답은 2번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안압지. 나무로 만든 14면체의 주사위가 출토되었다 해서 여기 귀족과 왕족들이 논의했던 곳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안압지.
월지, 동궁 월지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그다음에 라, 돌을 벽돌 모양으로 다듬어 쌓아 올렸다. 그래서 이거는 전탑이 아니라요. 전탑을 모방한 모전석탑이잖아요. 이것도 맞는 설명이 되겠습니다. 자, 5번 보시면 마, 경내의 3층 석탑에서 무구정광 대다란이경이 발견이 되었다. 뭐 우리 다 공부하면서 연습을 했던 것들입니다. 그래서 얘는 정답은 2번. 어렵지 않게 푸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 이제 여러분들 요 124페이지로 오시는데요. 선사부터 고려까지를 다시 누적시켜서 여러분들 복습시켜 드리는 겁니다. 자, 그럼 문제 보시면 2번으로 가겠습니다. 자, 미축은 이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을 골라라 라고 했는데, 자, 이 탑은 진성여왕 때 해인사 부근에 있었던 전란으로 사망한 사람들의 넋을 위로하려고 세웠어. 해인사 묘길 상탑비라고 하는 건데요. 이게 진성여왕 시기는 여러분 신라 하대에 들어가잖아요. 우리 신라시대 때 여왕은 대표적으로 여러분 3명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선덕여왕. 그래서 선덕여왕과 관련된 거 은근히 나올 게 많이 있죠. 뭐 첨성대라든지, 그다음에 우리 앞에서 배웠던 대하성 전투, 이 대하성에 함락됐다는 거, 이런 것도 기억을 하셔야 되겠고요. 그다음에 뭐 항룡사 구축 목탑을 세웠다든지 이런 것들. 그다음에 이제 진덕여왕 시기 때는 나당 연합이 구축됐던 것이 바로 진덕여왕 시기예요. 김춘추를 보내서 이제 그런 장면들. 그다음에 이제 신라 하대로 들어오게 되면서 저 진성여왕 시기 때 뭐 원종 애노의 난, 붉은 바지를 입은 적고적의 난, 이런 것들이 벌어졌던 때죠. 그러니까 좀 혼란했던 시기를 보여주고 있는 뭐 증거가 되는 그런 문화유산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전란으로 백성들이 막 약탈하고 이런 일들이 많았는데, 아마 이제 그것을 막기 위해서 나섰던 뭐 승려들이나 이런 사람들의 넋을 위로하기 위해서 세운 거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뭐 구체적으로 이걸 모르셔도 진성여왕이나 이제 채치원 이런 인물들을 통해서 이 시기를 파악을 여러분들이 하실 수가 있겠죠. 1점입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 1번 빈민구제를 위해서 의창이 설치되었다. 흑창, 의창, 의로운 창구 더 확대한 거죠. 그래서 요거는 성종시기. 자, 2번 원종 애노의 난 등 농민봉기가 일어났다. 이때 당시에 뭐 견훤도 등장을 하고요. 나라를 아직 세운 건 아니지만 그 다음에 궁에도 초정 밑에 들어가서 뭐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는 그런 지점이었어요. 자, 3번 복신도침. 이거 부흥운동이죠. 복신도침 등이 주류성에서 군사를 일으켰다. 백제 부흥운동. 뭐 저거 또 하나 팁 드리면 복신도침 두 글자 어디에서? 백제에서. 백제 복신도침. 근데 만약에 이제 고구려에서 부흥운동이다. 고구려 같은 경우 기역입니다. 부흥운동. 그래서 고구려, 건모잠, 고엽무 이렇게 3글자씩 들어가네요. 뭐 하나의 그냥 팁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4번 보시면 묘청 등이 중심이 돼서 서경천도를 주장하였다라고 했는데 뭐 이거는 고려 시기로 넘어오는 거니까 전혀 맞지가 않겠죠. 근데 여러분들 이렇게 인종으로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자, 그 다음에 5번 부처의 힘을 빌려서 외침을 막고자 팔만대장경이 조판되었다. 이건 몽골 침입기잖아요.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마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4번을 보실 텐데요. 자, 보시면 인물로 보는 신라 불교사 이렇게 강의 형태로 강좌의 주제가 올바르게 들어갔냐 이런 식의 문제도 많이 출제돼요. 자, 보시면 뭐 원강, 원효, 도선, 자장, 의사 이렇게 나오는데 한번 가볼게요. 옳은 거. 자, 풍수지리설을 들여오다. 풍수지리설은 성종 승려 중에 하나였던 도선에 의해서 들여오게 됩니다. 요거는 틀린 내용이 되겠고요. 자, 황룡사 구축목탑 건립을 건의하였다. 이거 되게 잘 나오죠. 선덕여왕, 자장, 황룡사 구축목탑 건립에서 정답은 2번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영주에 부석사를 창건하였다라고 했는데 영주에 부석사, 뜰, 부, 돌이 둥둥둥 떠다닌다, 선묘서라.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제가 괜히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꾸 이렇게 문제로 출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의상 시기가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라 보시면 세속오계를 제시하였다. 화랑들이 지켜야 되는 5가지 계율이죠. 저거는 원강이죠. 원강. 자, 그 다음 마 보시면 대승기 신론소라고 하는 것을 저술한 것은 누구다. 저렇게 여러 불경에 박학다식했고 그 다음에 정말 능통해서 오히려 이제 중국 쪽에서 불교는 우리가 중국에서 받아들였는데 나중에 오히려 원효가 죽고 난 다음에 중국 쪽에서 저 원효가 해설을 단 대승기 신론소 금강산맥 경론 이런 것들을 오히려 중국 쪽에서 유입을 할 정도였다 그래요. 요거는
원효에 해당이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책을 많이 쓴 사람 이렇게 하면 원효 쪽으로 가시면 좋겠어요. 자, 6번 갈게요. 가와 나 왕이 실시한 정책으로 옳은 것을 골라라 라고 했는데 자, 백제의 견훤은 흉포하고 무도하여 난을 일으키기를 좋아하여 임금을 죽이고 백성들에게 가혹하게 하였습니다. 물론 이제 후삼국을 통일하는 과정 속에서 백제의 견훤은 저런 면모가 있었죠. 그러나 어쨌든 이제 이 역사라고 하는 거는 승자의 기록이잖아요. 왕건의 입장에서 저 백제는 저런 면모 때문에 쟤는 통일 못한 거야. 뭐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가하께서 이를 듣고 잠을 자고 식사를 할 겨를도 없이 군사들을 이끌고 가서 토벌하여 마침내 위태로운 나라를 구하였으니 그 옛 임금을 잊지 않고 기울어지고 위태로웠던 신라를 바로잡고 도우심이 또한 이러하였습니다. 완전 칭찬 일색이네요. 요거는 왕건에 대한 이야기죠. 왕건 태조. 자, 나께서는 정종의 고명을 받으셨는데 유언을 받았다는 이야기예요. 쌍기가 투탁하여 온 이유로는 문사를 존숭하고 중히 여겨 은혜를 베풀고 예우함이 과도하게 후하였습니다. 이거는 뭐냐면은 광종이요. 나는 광종에 해당되는 거고, 뭐 예를 들면은 이제 쌍기 등용시켜가지고 과거제를 실시했다든지 아니면 노비한건법을 실시했다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되게 비판을 한 겁니다. 이거 사실은 이런 입장을 취한 건 누구냐면 여러분 최승로예요. 최승로가 누구다? 제가 누구의 짝꿍이다? 성종의 짝꿍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렸잖아요. 이렇게 짝꿍처럼. 근데 최승로가 그냥 이거는 하나 알아두세요. 시호 28조를 성종한테 건의하면서 앞에 있는 역대 왕들에 대한 평가를 올렸어요. 오조정적평이라고 해서 그 평가를 올렸는데 그중에서 제일 나빴던 임금, 제일 나빴던 왕은 누구냐면 광종이다. 신하들의 이야기 귀 기울이지 않고 광종이 혼자 독주해 나가는 거. 이거 유학정치 시스템에 어긋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최승로는 이 광종을 굉장히 비판을 했고요. 근데 반면에 왕건, 이 태조 같은 경우는 칭찬 일색 이렇게 보여줬습니다. 아주 가장 정치 잘 끌고 갔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어요. 참고로 이제 요거는 최승로의 어떤 그 평가 안에 들어가 있었다는 거. 자, 그러면 보실게요. 보시면 흑창 설치하여 민생을 안정시켰다. 맞는 설명이네요. 요거는 정답 1번이 되겠네요. 자, 광덕, 제가 이렇게 얘기했죠. 덕을 베풀고 광종이 그래서 태조 이후에 뭐 왕자들 너무 많아가지고 자리수 나온 왕자의 난이죠. 말하자면 이제 그런 것들 많이 벌어지게 되는데 이거를 해결한 것이 바로 광종. 미치거나 빛나거나 광종이 해결했다고 했잖아요. 처음부터 호족들 막 숙청하지 않아요. 덕을 베푼다. 그리고 점차적으로 노비안건법, 신구세력 교체 이런 것들을 통해서 서서히 호족의 힘을 빼고 호족 숙청하는 거예요. 광덕, 피바람 분다, 준풍 이렇게 독자적 연호, 광종이죠. 자, 11목을 설치하고 지방가를 파견하였다라고 했는데 요거는 성종입니다. 최승로 시무 28조에 들어가 있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보시면 상수리 제도를 실시하여 지방 세력을 통제하였다. 제가 이거 상경시키는 거라고 했어요. 지방 세력을 상경시켜서 통제하는 거죠. 상수리 제도, 지방 세력을 통제하였다. 이게 나중에 후신이 뭐냐? 기인 제도. 이거 통일신라 시기 때 있었다면 요거 기인 제도가 이제 고려 시기 때, 왕건 시기 때 있었죠. 자, 그다음에 현직 관료에게 전지와 시지를 지급하였다라고 했는데 요거는 이제 전식과 얘기하는 건데요. 전식과 같은 경우는 경종입니다. 경종. 요거 시점을 다시 한번 보시면요. 고려의 왕은 이렇게 흘러요. 태해, 정광, 경, 성, 목 이렇게 들어가는데 이렇게 태조, 그다음에 해종, 정종, 광종, 그다음에 성종이에요. 그래서 왕의 업적으로는 이렇게 잘 나온다고 제가 여러분들 체크를 해드렸고요. 요 경종 파트에 하나가 걸리는 게 이제 전식과가 하나 나오게 됩니다. 이때 처음 만드는 전식과 시정 전식과가 나오게 되는 거죠. 이렇게. 이거를 뭐 흐름을 묻는다기보다는 여러분들이 좀 어떤 전체적인 그림을 혼동할 수 있어서 이렇게 한번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7번 가실게요. 자, 다음 상황 이후에 일어난 사실로 옳은 것을 골라라 라고 했는데, 자, 왕이 원의 제도를 따라서 변발과 호복을 하고 전상에 앉아 있었다. 이현종이 말하기를 변발과 호복은 선왕의 앞선 왕의 제도가 아니다.
원컨대 전하께서는 본받지 마소서. 왕이 기뻐하며 즉시 변발을 풀고 이현종에게 옷가이부를 하사하였다. 변발, 호복, 원나라의 제도, 이거 원간섭기네요. 그래서 대대적으로 이제 반원 정책을 막 펼치는데 이 모양새가 신하들의 이제 건의에 의해서 모든 사람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내가 본격적으로 지금부터 반원 정책을 실시한다. 이거 누구 사료냐면 공민왕 사료예요. 공민왕 사료. 자, 그럼 1번 보시면 대표적 친원 세력인 기철이 숙청되었다. 그렇죠. 기황후의 오빠. 이거 맞는 내용이죠. 그래서 정답은 1번이고요. 김윤우가 처인성에서 몽골군을 물리쳤다라고 했는데 이건 몽골 침입기고 무신집권기에 해당되기 때문에 아니죠. 그리고 이제 이거 같은 경우는 저런 몽골군의 침입에 대한 항쟁이 끝나고 난 다음에 원간섭기잖아요. 그러니까 틀린 내용이 되겠고요. 3번. 정중부 등이 정변을 일으켰다. 이거는 무신정변이고 이걸 왕의 업정으로 나오지 않지만 고려를 전기와 후기를 끊는 그런 사건이기 때문에 의종의 무신정변 요렇게 앞, 뒤, 전기, 후기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정중부의 난이라고도 부르고요. 자, 4번 최충. 호가 문헌이었다. 문헌의 빠들, 문헌공도 구제학당을 세워서 유학교육을 실시하였다라고 했는데 요거는 문벌귀족기예요, 여러분. 그래서 무신정변이 들어오기 바로 요 문벌귀족기랑 정확하게는 이제 문종 무렵인데요. 그걸 꼭 문종식이다 이렇게 기억하실 필요는 없겠고 그냥 전반기이기 때문에 틀린 내용이죠. 자, 5번 보시면 만적을 비롯한 노비들이 신분 해방을 도모하였다. 무신집권기 중에서도 최충원 시기 때 일어나게 된 거고요. 뭐 저게 위치가 어디냐라고 물어보게 되면 개경이죠, 개경. 그래서 당시 집권자 실세였던 최충원이 있었던 곳은 개경이 되겠죠. 그래서 개경에서 일어났고 무신집권기라는 거. 정답 1번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해서 총 8문제 정도 여러분들 짚어서 복습을 좀 시켜드렸고요. 나머지 문항들 같은 경우도 한번 복습을 해보시고 또 어렵고 좀 이해가 안 가는 것들이 있으면 또 질문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강의 주제는요. 이제 조선시대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